안녕하십니까. 남원농업협동조합에서 노지감귤 8, 9월 영농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지감귤이 8, 9월의 그 생리현상을 보면은요, 8월은 여름순이 발생하고 증산작용이 활발하며 과실비대 최성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9월은 가을순 발생과 극조생은 착색기, 조생원주는 탈색 초기가 되겠으며 9월은 그 새뿌리가 신장하는 개시기가 되겠습니다. 8월에 중점 관리할 내용은 2차 적과를 통한 비대 촉진이 되겠습니다. 적과 대상 과실은 나무 아랫부분의 소과 상처가 병해충과 등 중심으로 해서 적과를 실시하면 되겠고, 착과량이 적은 나무는 9월 중순에 수상성과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태풍과 집중호우에 따른 검은 전문잎병 등 병해충 예방 방지에도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9월의 중점 관리는 마무리 적과를 실시를 수확시까지 실시를 해야 되는데요. 이 시기에도 그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 대비해서 배수로 정비라든가 타이백 피복물을 점검 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열매 속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열매 속기는 6월 하순에서 7월 하순까지 이미 농가 여러분께서 실시를 하셨고, 2차 열매 속기와 수상성과는 8월 상순부터 9월 상순 2차 열매 속기와 9월 하순부터 수확시까지 이제 수상성과를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그 시기별로 그 적과할 기준을 보면 8월 10일인 경우에 대과인 경우에 46mm 이상, 소과인 경우에는 32mm 이상을 전부 따내고, 11월 10일인 경우에 대과인 경우에 70mm, 소과인 경우에 49mm 이하의 감귤은 전부 따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 피복 재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 9월은 태풍과 강풍으로 인한,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그 토양 피복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요. 이 집중호우나 침수로 인해서 강풍 등으로 인해서 피복물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잘 고정 처리를 하여 주시고, 피복물 토양 쪽으로 물이 유입되는 경우에는 사진과 같이 맑은 날에 걷어 건조 처리한 후에 다시 피복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양 피복에 따른 그 품질 목표 관리는요, 재배 농가께서 9월부터 조사 나무를 표본으로 선정해서 정기적으로 품질 검사를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증당과 감산을 결정하여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표에 나온 것처럼 9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당도와 산함량이 표기되어 있음을 이제 써서 그 자료를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토양 피복에서 9월 10일 전후가 되면 산함량 감소에 따른 그 굉장히 물 관리가 중요한 시기가 되므로 반드시 농가께서는 정기적으로 품질 검사하여 그 결과에 의해서 물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칼슘제 살포가 되겠습니다. 시기는 이제 8월 중순부터 20일 간격으로 3 내지 4회 살포해야 되는데요. 수용성인 경우에는 8월 중순부터 살포하시고, 난용성인 그 칼슘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9월 중순과 10월 상순에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칼슘제는, 수용성 칼슘제 같은 경우에는 세포벽을 단단하게 함으로써 부피나 과피 장애를 방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용성 칼슘제는 이제 부피 방제나 착색 촉진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적기에 이제 살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생리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열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과의 원인은 과피와 가육이 생장 속도가 맞지 않아 껍질이 쪼개지는 생리적인 작용이 되겠습니다. 이 과피 생장은 주로 6월 상순과 7월 중순까지, 과육은 7월 하순에서 9월까지 생장하는데요. 특히 이 발생하는 원인을 보면 과다 결실에 의해서 수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피보다는 과육이 많이 자라서 과피가 얇아지면서 깨지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고온하에서는 과피 생장은 억제되지만 과육은 계속 자라기 때문에 열과 현상이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생리장애에 대해서, 열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종열열과입니다. 사진과 같이 종열열과가 되는 것은 주로 8, 9월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횡경비대가 계속되고 과정부의 생장이 중지된 상태에서 고온 다습하거나 과다착관 성목인 나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주로 많이 발생하는 과실은 편펀과 백곡과 등 기형과 등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횡열로 깨지는 열과 현상은 착색기 이전에 되는데요. 과실 비대기의 수분 부족으로 비대가 잘 안 되어 과피가 얇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방 대책으로는 적과 등을 통해서 적정 역과비를 유지하고 물관리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지나친 건조 및 불규칙한 강우와 가다착과했을 경우엔 열과 현상이 많이 올 수 있으므로 사전 열 적과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열과 발생은 품종에 따라 열과 발생이 약한 것도 있지만 고온 다습 조건이 또 열과가 많이 발생되며 불규칙한 토양 수분이 열과를 조장하게 됩니다. 기타 여러 가지가 이유 있지만은 농가 여러분들께서는 사전에 적과를 철저해서 알맞게 착과량을 달리는 것이 열과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온주밀감에 열과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일찍 따버릴 거냐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온주밀감에서 일찍 적과를 하지 말고 60~70% 부패가 발생하면 열매 속기에 적과를 실시하여야 되겠습니다. 이는 이제 열과가 발생한 열매를 빨리 적과함으로써 나머지 열매도 열과 현상이 오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여름에 고온으로 인한 일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요. 일소라는 것은 이제 고온 장애입니다. 즉 햇빛에 의해서 과실 과피가 타버리는 현상인데요. 주로 이제 8월에서 10월 사이에 착색 초기에 비가 오고 강한 햇빛이 지속될 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진에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열과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가 알맞게 적정 착과를 하는 것이 일소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소 피해가 주로 오는 밭을 보면요, 토양 수분 변화가 심한 가온, 특히 안반이 많거나 잔자갈이 많은 토양이 되겠고요. 수세가 약한 나무도 이제 많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배꼽이 류향하고 과경지가 굵은 과실도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과를 통해서 과다착과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시고요. 이런 수세 관리나 이런 것 약재로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농가께서는 사전에 적과를 통해서 알맞게 적정 착과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병해충입니다. 병해충은 최근에 이제 여름에는 병현균과 기주식물 그리고 환경, 즉 강우가 되겠습니다. 비가 되겠는데 이런 조건이 맞아야 발생하는데, 우선 검은 전무늬병, 소위 이제 농가에서는 흑전병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흑전병은 강우량보단 강우가 지속된 이후에 말라갈 때 수분 시간이 얼마만큼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발생을 하게 되므로 농가에서는 방제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병해충 방제는 비가 온 후에 방제보다는 비가 오기 전에 방제를 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 위주로 방제를 하시고, 또한 이제 검은 전무늬병 방제를 하신 농가께서는 보통 이제 다이센 M45 같은 약재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방제일로부터 누적 강우량이 200ml가 넘으면 반드시 제차 방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궤양병이 되겠습니다. 궤양병은 이제 주로 이제 고온 다습 시기에 많이 발생하는 병인데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8월 이후에 그 태풍이나 강풍에 의해서 상처가 발생하면 궤양병이 침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태풍이 통과한 후에는 반드시 48시간 이내에 궤양병 전용 약재를 이용해서 예방 방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병이 되겠습니다. 이 역병은 주로 과거에 갈색 썩은병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르긴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역병으로 이제 병해충명이 통일이 됐습니다. 주로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시기, 즉 태풍이 통과하거나 이렇게 이제 하는 시기에 과원이 침수되면 이제 물방울이 가실에 튀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침수를 하는 과원에 대해서는 태풍이 통과하고 집중호우가 끝나면 바로 전용약제를 이용해서 사전 예방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피해가 많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근에 저희 남원 지역에 가장 문제가 되는 해충이 볼록총체가 되겠습니다. 볼록총체는 육아기 이후에서 이제 착색 초기까지 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방제를 통해서 방제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그림은 볼록총체가 육아기에 피해를 줘가지고 착색기에 과실의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계속해서 보면은 지금도 영농 현장을 다녀보면 진딧물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약제 저항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진딧물이 발생된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진딧물 전용 약제를 이용해서 방제를 하는 게 훨씬 이제 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귤귤라방 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귤귤라방은 주로 6월 하순부터 우리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요. 주로 발생은 여름순에 가해를 해서 피해를 줘서 이제 잎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제 귤귤라방 전용 방제 약제를 이용해서 방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8, 9월부터는 태풍, 돌풍,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지역에 계신 농업인이나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농작물과 시설물에 대해서 이제 사전 정비를 통해서 태풍이 통과하거나 돌풍이 통과할 때 이렇게 이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이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제 노지감귤 8, 9월 영농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인 및 조합원이 궁금한 사항은 저희 남원농협협동조합 지도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